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로컬 윤유식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경옥 소장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청소년 문화발전소 오경옥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오경옥 소장님은 지난번에 로컬 크리에이터 팀빌딩 관련된 설문조사 및 설문조사 설명을 위해서 해설을 위해서 함께 하셨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관종의 시대라고 하는 주제로 뵀었습니다. 매번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야만 오시는 분이 되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지난 3월에 밀레니얼 창업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밀레니얼 창업자들의 성향을 알기 위해서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밀레니얼 창업 선호도에 대한 조사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관련한 설문 기획과 진행, 분석에 오경옥 소장님께서 또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출연하시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발전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밀레니얼 얘기에 왜 청소년 문화발전소 소장님이 오셨나? 네, 청소년 문화발전소에서는 청소년들과 청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런 삶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제 연구소인데요. 그래서 이제 MZ세대와 같이 이렇게 결합되는 것들에 자연스럽게 접목할 수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상당히 운명론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렇죠. 네, 지난번 방송을 여러분께 돌이켜 들으시면요. 청소년 관련 법안이 20대까지 청소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와 청소년의 범주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밀레니얼 세대 이제 후세대인 Z세대는 당연히 청소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접근해 있는 곳이 바로 청소년 분야 쪽에 계시는 분들이라 청소년 문화발전소 오경옥 소장님을 모시게 된 건데요. 지난번에 이어서도 이제 지난번에는 저희가 팀빌딩에 관련된 것들을 함께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는 창업 선호도에 대한 걸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 다 창업으로 초점이 집중되는 느낌입니다. 보통 우리가 청소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교육이라든가 문화 쪽으로 이렇게 주제가 몰입이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최근에는 그 창업과 관련해서도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들은 미래의 사회 인재라는 그 타이틀도 있기도 하고, 자신들이 그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도전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리고 또 성공도 해보고 싶은 그런 경험들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청년에게 있어서도 이 창업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또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던가 그리고 창업, 창직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의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과 또 청년과 창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청소년 중에서도 10대, Z세대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더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네. 밀레니얼 세대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건가요? 예, 기업가 정신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교육들을 이미 이제 선언적으로 받았던 세대들이 밀레니얼 세대이기도 하고요. 실제 교육과정 내에서 그 기업가 정신 교육이 이제 적용되는 대상은 지금 현재 Z세대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좀 특이한 거는요.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는 게 창업사관학교라든가 소상공인 창업을 진흥하거나 스타트업 육성하는 쪽에서 많이 강조하던 부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가 교육이라는 게 창업가 정신 교육이라는 게 좀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창업하실 분들은 창업가 정신 교육을 안 받아도 창업을 하시고 창업과 전혀 상관없는 창업가 정신 교육을 받고 나는 창업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청소년기에 다양한 꿈과 희망과 진로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진로 모색의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 창업가 정신 교육을 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동안 우리의 입시나 우리의 교육들은 대학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 최상의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을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밀려져 있거나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거나 그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이걸 참여하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자기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고 쓸모가 있다라는 것에 아이들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업사관학교나 이런 데서 진행했었던 기업가 정신들은 보다 기업을 잘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면 청소년과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에서는 이들이 그 실패를 경험하고
또는 그 일종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는 그 측면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단순히 비즈니스 먹고 사는 문제만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죠. 자아 실현이라든가 그렇죠. 좀 더 사회적인 목표 지향까지 포괄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져요.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침묵을 계속 지키고 있는 김 기자에게 질문을 하면 여기서 김 기자는 밀레니얼 세대잖아요. 네. 근데 오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학교 다니면서 받으신 적이 있나요? 저는 딱히 받았다고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요. 혹시 학교에서 창업 교육 같은 거 많이 하는 거를 보셨는지? 저희는 창업 교육을 딱히 받지는 않고 그냥 입시 관련된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주로 인성 관련된 교육들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좀 꼼수를 부리는 게 취업을 못했는데 이 대학생들이 창업을 해서 사업자 등록이 생기면 학교에서는 그게 취업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창업을 계속 그 유도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뭐 교양 과목 같은 걸로 해서 뭐 창업과 관련된 것들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었고요. 저 때는 뭐 창업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업무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양 과목들을 필수로 듣게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수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들을 좀 기르게 할 수 있는 커리큘럼들을 많이 마련하는 것들이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일어나고 있던 움직임이었거든요. 지금은 더 활발하다고 합니다. 네, 방금 김 기자님이 이야기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초기에는 이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의 이제 창업 교육과 관련돼서 이제 분류를 하자고 했을 때, 기업가 정신에 들어가는, 측면으로 그때 경험하셨던 수업들이, 하나의 그 분야로 이렇게 평가를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평소와 달리 굉장히 무겁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보통 저희 에디터들이 들어오는 에디토크는 좀 이렇게 저희 기획회의나 뒤풀이 토크가 이제 연장되는 형태의 팟캐스트로 저희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본 없이 그냥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소장님이 오시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뭔가 학술적인 분위기로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를 일소하는 의미에서 조금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던지자면요. 저희가 3월 달 내내 밀레니얼의 창업에 대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자, 발단은 팝업 스토어 탐방 취재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에 있는 시시호시 취재를 다녀오면서부터 이 모든 악몽이라 할까요? 갈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인문학을 전공한 우리 김 기자가 창업과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쏟아내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쨌든 김 기자가 그동안 여러 가지 창업책, 트렌드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시시호시 탐방을 갔다 와서 저희끼리 내렸던 소결론이 이거였어요. 왜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로컬을 보여주는가, 로컬 브랜드를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때문이다. 자, 그리고 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왜 이런 상품을 찾게 만드는가. 자, 이런 데서 출발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밀레니얼이 로컬에 오는 이유가 뭐고, 밀레니얼이 로컬에서 창업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밀레니얼의 소비 성향,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것들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저희가 펼쳐낸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밀레니얼 하면 책으로 이제 유명했던 90년생이 온다. 이몽택 작가 책이죠. 그 책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펼쳐봤고요.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연재는 이제 그래서 왜 창업을 하게 됐는지, 왜 밀레니얼이 로컬에 밀려 내려오게 되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왜 밀레니얼이 창업을 하고 하필이면 로컬로 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밀레니얼은 어떤 창업을 원하는가? 네, 설문을 기획하신 오 소장님께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설문 경우는 이제 짧은 그 문항으로 이제 구성을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그 각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30대가 가지고 있는 이 창업에 대한 이제 어떤 선호, 그리고 자기가 이제 처해 있는 어떤 직업과의 그런 어떤 관계,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와 이제 고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와 똑같은 그런 형태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기보다는 나답게, 그리고 새로움, 그리고 이전에는 있었지만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더해서 새롭고 또 기괴하거나 그리고 독특함을 선호하고 있는
이런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혹시 취업보다 창업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존의 기사들처럼 우리가 진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설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대상도 역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100명의 대상에 20대부터 30대의 그 남녀 비율을 동일하게 잡고 그리고 전국의 17개 시도에 있는 그 분들을 이제 설문을 한번 해봤는데 이때 이제 응답을 하지 못한 2개 지역을 빼고 전체 15개 지역에 동일하게 이제 사람들이 설문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그 창업과 직업에 관해서 어떤 것을 선호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을 표현해 주신 분들이 창업, 창직 포함해서 32%의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를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적으로 알고 있을 때 공무원과 같이 그런 안정적인 직업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선호하지 않는가? 아니었습니다. 이 설문에 응답하셨던 분들 32% 역시 안정직에 대한 선호를 보여주셨죠. 다시 말해서 창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한 32%, 그리고 이런 안정직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32% 정도 차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소기업 순으로 사람들의 응답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긴 했습니다. 네, 좀 뻔한 질문, 뻔한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희가 유의미한 답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통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흐름에서 이 설문의 응답자 역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물론 이제 창업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뭐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던가 뭐 이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창업에 대해서 32% 정도 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꿈꾸고 있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변화하고 있는 흐름의 한 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인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 의표를 찔렀다라고나 할까요? 어찌 보면은 저희가 원하는 답이 나왔다고나 할까요?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이 그 결과를 보고 상당히 이제 좀 재미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업군에 취업되어 있더라도 창업할 의향이 있나요? 라고 저희가 질문을 했고 1번 그래도 몰래 사부작 창업한다. 2번 창업은 폭망이다. 절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가 재미있게 답변을 2개를 달아놨는데 74%의 응답자가 창업한다에 표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절대 하지 않는다가 이제 26%로 좀 이건 OX 퀴즈처럼 저희가 내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 답변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이제 15개 지역에서 이제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몰래 사부작 창업을 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서울이 90.3%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한편으로는 서울이 이런 창업을 몰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꿈꾸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방 중소도시로 가면은 직업의 개수가 모자란다고 할까요? 일터가 모자라기 때문에 한번 취업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창업에 대한 꿈을 좀 못 꾸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살짝 들었습니다. 저희가 모집 단수를 100명으로 해서 설문을 좀 빨리 간결하게 해서 100명을 대상으로만 설문을 진행을 했는데 이 모집 단수가 500명, 1000명 단위로 넘어가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렇게 변화들이 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특성들이 좀 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설문을 했을 때 저희가 약식으로 이제 100명 정도 잡은 거긴 하지만 실제 통계의 그 유의미적인 그런 걸 보려면 500명 이상,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의 그 그룹핑을 해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좀 더 이 통계적으로 저희가 접근하기가 좀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는 저 결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봤을 때 몰래 사부작 창업을 한다는 건 그 엔잡러들의 생각이랑 좀 결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다른 캐릭터로 드러낼 수 있는 부캐 현상이랑 이렇게 또 연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관종의 시대 편에서 김 기자가 얘기했던 멀티페르소나
네. 네, 그것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것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의 내 모습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뭔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는 몰래 사부작 사업을 준비를 해서 나와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측면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엔잡러의 모드라고 한다면 몰래 사부작 창업하는 데서 급여를 대체할 만큼의 돈을 벌기보다는 손해만 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자아 실현을 하거나 어떤 비즈니스적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좀 포괄적인 창업의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또 다른 형태의 직업, 창직도 의미할 수 있겠다. 이런 다양한 개연성을 느끼게 하는 대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다양한 나의 그런 실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을 이렇게 누리지만 또 한편으로 누군가 나는 이 다음에 카페 사장님이 되고 싶어. 또 누군가는 나는 음악을 마음껏 듣고 나만의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움직이고 싶어. 이런 꿈꾸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몰래 사부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 내가 꿈꾸는 그 미래를 한번 표출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겠죠. 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좀 제가 생각해도 좀 뜬금없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하필이면 왜 근무 시간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무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거 세 가지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7사 근무제, 7시 아침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든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든 하루 8시간에 맞춘 유연한 근무가 좋다. 그러니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나는 자율근무가 좋다. 오늘 업무를 하지 않든 4시간만 일하든 결과만 확실하면 된다. 자, 세 번째는 9시 출근, 6시 퇴근이 최고다. 이렇게 답변을 달아놓고 어떻게 체크하시나를 봤어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자유롭고 싶어하는 그 MZ세대에 대한 그런 특성들과 그리고 그게 이제 직업에 어떤 식으로 이제 영향이 나타나는가를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한 측면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대다수 47%의 분들이 유연한 근무가 좋다라고 이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루에 근무하는 8시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늘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9to6의 그 시간에 대해서는 난 이게 가장 최고야 생각했던 분들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다른 세대들 경우는 이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것들이 당연한 룰처럼 여겼다라면 MZ세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자유롭게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나는 자율근무가 좋고 4시간을 일하든 오늘 일하지 않든 어쨌든 결과에 대해서 그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33%의 그 응답 수를 보자라고 하면 이런 어떤 변화의 측면들을 MZ세대는 가지고 있고 기존에 있는 세대들과 조금은 근무 시간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각들이 달라지고 있음을 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회사를 만든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아니, 왜 웃으세요, 김 기자? 그러니까 설명은 앞쪽 하시겠지만 자유를 원해서라는 글자가 갑자기 눈에 들어왔어요. 갑자기 도비는 자유예요. 그게 생각나는데 돈도 벌고 재미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성공을 위해서 자유를 원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해보고 싶어서 가치와 철학의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객관식 오지선다로 내어 놓았는데요. 저는 밀레니얼 세대가 가치와 철학의 실현을 위해서 창업하는 사람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2%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치와 철학의 실현이라고 하려면 자신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확립이 돼야 되는데 사실 20대 때 이런 게 사회적인 가치관이 성립되기는 아직 좀 이르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공공적인 가치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돈도 벌고 재밌는 게 어떤 건지를 찾아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47.0%가 나왔는데 이 답변이 좀 그래서 뒤에 부분하고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47%가 돈도 벌고 재미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응답을 했죠. 그래서 앞서 이 설문을 기획을 했었던 의도성과 이 질문과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들이긴 한데요. 이 MZ세대가 재미, 독특함, 그리고 나만의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좀 전에 이제 자유를 원해서라는 부분에 김 기자님이 이렇게 빵 웃음을 터뜨렸는데, 이 자유라고 하는 건 구속받기 싫고, 그리고 내가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그 MZ세대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고유의 특성들이 좀 더 이렇게 발현이 된 거죠.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가치와 철학의 실현인 부분에서 2%에 해당되는 걸 보고 약간의 의아성을 가지고 있는 게 MZ세대가 이제 펼치고 있는 그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 착한 소비 그리고 착함에 대한 것들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세대 중에 한 부분인데 이런 그 회사를 창업을 했을 때 가치와 철학의 실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2%밖에 이제 응답하지 않았던 부분에서는 조금 의아성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가치와 철학의 실현이라는 좀 거창한 멘트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거를 선택을 안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치를 실현하고 내가 이런 의견을 표현하는 것조차도 재미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럼 언어 표현을 바꿔서 설문을 했더라면 또 결과가 달라질 어떻게 수 나왔을지 있겠죠. 모른다. 어찌 보면은 저 가치와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밀레니얼의 단어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차후에 이런 설문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벌고 재미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해보고 싶은 건 뭡니까?라고 이제 이거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이제 이 응답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종류를 한번 다 적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거를 뭐 텍스트 마이닝 방식으로 한번 추출을 해보고 거기에서 이 친구들이 말하는 키워드가 나온다라고 하면 또 기존에 이렇게 나와 있었던 MZ세대에게 말하는 그 키워드와 그리고 이 설문의 응답자가 말하는 그 키워드가 동일한지 아니면 달라졌는지 뭐 이런 것도 엿보는 것도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질문 5번째 질문인데요. 자, 이번에도 회사 설립에 대한 건데 만일 회사를 설립한다면 어떤 분야로 창업할 건가요? 3개까지 복수 응답을 요청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내놨던 창업 아이템들은 이런 거였어요. 공간 운영, 갤러리, 체험 공간 등의 공간 운영, 액티비티,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IT 프로젝트 및 개발, 마케팅 업무, 자연 친화 활동, 문화기획, 제조업인데 이제 지역 산업 기반한 제조, 그다음에 공방을 운영하는데 지역 자원을 기반한 제조, 그다음에 디자인, 디지털 문화 체험, 스마트 관광, 사진 영상, 그다음에 F&B 서비스, 기타 등등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의외로 설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산업 기반 제조업에 체크하신 분이 꽤 많았고요. 그다음에 지역 자원에 기반한 공방도 체크하신 분이 많았어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답을 더 드린 게 없거든요. 설명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체크해 주셨다는 거는 이게 뭔지를 이해를 하고 체크해 주신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3군데를 체크해 주세요라고 했거든요. 바꿔 말하면은 뒤에 괄호 안에 있는 지역산업 기반 제조나 지역자원 기반 제조랑 상관없이 나는 제조업 창업을 하고 싶어, 공방 창업을 하고 싶어 이런 직관적인 단어를 가지고 체크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젊은 세대 밀레니얼들은 뭐 꾸준히 하기 싫어한다라고 생각해서 공장 돌리는 걸 안 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뜻밖의 내가 제조업을 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제조는 밀레니얼이 생각하는 스마트한 제조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공방은 단순히 이제 뭐 그 기성세대가 운영했던 공방과 다른 또 다른 형태의 문화 공간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개연성을 갖고 보게 주게 하는데요. 이건 저희가 또 후속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더 개발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뜻밖의 F&B 서비스가 보통 F&B 서비스가 푸드 앤 비버리지 서비스에서 식음료 서비스를 의미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식음료 서비스에 해당되는 게 대부분 카페입니다. 카페나 빵집 창업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음식점 창업. 근데 이거는 7%에 불과했어요. 복수 응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7%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뭐랄까 그 설문조사 자체에서 저희가 좀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쓰지 못해서 온 문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제조업 공방 각각 17%, 16% 나왔고요. F&B 서비스 7%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설문 자체가 저희가 좀 과학적이지 못했던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읽어내지 못하는 밀레니얼의 어떤 심리가 있었는지 좀 향후 과제를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좀 그 업종에 대한 걸 가지고도 좀 설명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업종에 대해서 접근은 중소기업에서 그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그 직종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했었던 그 직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문을 했었던 거고요. 그때 이제 많이 이렇게 접근을 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공간 운영에 대해서 그 상당수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에 그 여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더 현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게 됐었고, 새로 오픈한 백화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은 사실은 그 변화 때문에 떨고 있어요. 왜 떨고 있냐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갖게 되는 코로나 발병률이 더 높아질까봐 그리고 사회적 거리 지키기가 아무리 유지한다고 해서도 이 공간에 그 통해서 이제 그 MZ세대가 누리려고 했었던 자기만의 것 그리고 내가 이런 그 이슈인 곳에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아이들의 증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셜미디어에 계속 수시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지역 주민들은 이제 그런 불안함들을 떨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럴 때 선호하고 있는 것들이 이 공간에 대해서의 어떤 호감도 그리고 새로 신규로 각 그 지역별로 이제 생기는 업종들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저 공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의 그 많은 그 소비자들이 솔깃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현대가 백화점이라는 단어를 버려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변신들의 측면들이 어쩌면 이 MZ세대를 타겟으로 그들의 소비를 이제 이끌기 위한 이런 또 다른 마케팅의 이제 방법이기도 한데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제 호응도 같이 이렇게 엿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설문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억측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100명에서 26%가 공간 운영에 대해서 나는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복수 응답으로 이제 표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액티비티와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25%인데 바로 이 지향점이 더 현대가 노리고 있었던 지향점하고 동일하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이렇게 볼 때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아까 앞서 그 자유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제 선호도 그리고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과 같이 이렇게 엮어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이 직업에 선택하는 데에서도 같이 맞물려서 엮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또 보여져요. 근데 세 번째 응답을 했던 게 IT 프로젝트와 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세대보다 더 능숙하고 그리고 스마트 앱 세대라고 불리는 이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하고 결부를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응답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비록 좀 더 이렇게 이 설문 집단들을 좀 늘리면 변화를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냥 간략하게 보자라고 하면 그런 특성들이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엿보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요거는 좀 씁쓸한 생각이 좀 드는 게요. 2020년도까지 로컬에서 왜 이런 공간 위주로 활동하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등장하는가, 커뮤니티를 운영한 로컬 크리에이터가 등장하는가, 그 안에서 액티비티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할 때 좀 부정적인 데서 좀 출발한 게 있었어요. 현재 도시에 살고 있는 1인 가구 형태의 밀레니얼 세대 청년들이 주거 공간이 협소하다라는 것, 그리고 본인들의 소득이 높지 않다는 데에서 이런 사회적인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 사회적인 커뮤니티를 필요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거하는 주거 환경 자체가 고시원이라든가 뭐 원룸이라든가 이런 협소한 공간이라서 여기서 소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친구를 불러서 놀려고 그래도 너무 좁고 제한되다 보니 그래서 카페라든가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 자기의 이제 서재나 거실의 형태로 아니면 공방이 자기 작업실의 형태로 가게 되는 거고 거기서 만나게 되는 소셜 인맥들 이게 새로운 관계 확장되어져 가는 가족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밀레니얼의 슬픈 현실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해석하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2020년대 중반 후반 들어오면서 공간을 운영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공간을 운영하는 로컬 플레이어들이 본의 아니게 폐업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감염 문제 때문에 못 하게 되니까 결국 그게 이제 대규모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냐.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자본을 가진 곳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냐. 그게 더현대의 사람들이 쏠리는 현상. 네, 이케아가 새로운 점포를 오픈할 때 쏠리는 현상으로 간 게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그 감염병에 의해서 더 넓은 공간 그리고 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실현이 가능한 곳으로 이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만의 그런 어떤 공간들을 했었던 것들을 버티기를 계속했었던 분들은 지금은 이제 그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그 공간들을 유지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 그 비용이나 여러 가지 못했던 분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슬픈 현실이 이제 존재하긴 하죠. 근데 계속해서 이런 그 공간 운영과 그리고 액티비티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공공에서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들 그리고 청년들의 그런 욕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국에 고용노동부와 그리고 지자체가 같이 결합을 해서 청년센터, YC 센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오랑이라고 이름과 그리고 네네. 무지방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계속 확충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운영을 하는 그 운영권도 청년 세대들이 직접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 다른 세대들이 와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청년 또래 세대들이 운영하는 공간에서 청년들이 자기의 그 꿈이나 아니면 일자리나 아니면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현재 정책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 활동 19%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나와 있는 자연 친화 활동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이건 예시로 들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이걸 응답하신 분들이 이 자연 친화 활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캠핑이나 이런 문화 쪽으로 해석을 한 건지 아니면 최근에 그 MZ세대들이 그 등산에 대한 이제 여가생활 이렇게 전환하는 것들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중장년층들이 그 등산복 차림으로 일괄적으로 올라갔었던 그 등산의 활동들을 MZ세대들은 아주 편안한 복장에 사람들이 너 어디 가니? 라고 하면 등산을 가는데요 라고 했을 때 전혀 등산 갈 복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편안하게 그 즐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깅스 차림에 등산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변화를 이끈 MZ세대들이 이 자연 친화 활동을 그런 등산과 같은 걸로 해석을 한 건지 아니면 캠핑으로 해석을 했는지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현재 그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아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네요. 한편으로는 작물을 재배하는 것, 뭐 도시 농장 체험 이런 것들도 자연 친화 활동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일단은 좀 저희가 좀 포괄적인 영역의 그런 것들을 던져놨거든요.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 저 마케팅도 뭔지 뭐 예를 들면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도 마케팅 활동이고요. 뭐 소셜 뭐 마케팅 업무 해가지고 SNS라든가 뭐 블로그 마케팅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기업에 들어가서 BI, CI 작업을 해준 것도 마케팅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건 또 디자인 업무랑 또 맞물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뭐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자기가 설문하게 한 것 때문에 좀 해석의 개연성이 넓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요. 바꿔 말하면은 더 직관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뭐다라고도 주장하듯이 체크를 해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걸 발견하기도 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깨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F&B 서비스 카페 하고 싶어 하는 분들 많은데 왜 F&B 서비스가 7%밖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드리지만 이게 기존 세대는 카페라고 하는 식음료 서비스로 한정이 된다면 이거를 밀레니얼 세대는 공간 체험 활동을 하는 공간 활동이나 커뮤니티나 액티비티 활동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카페도 다양한 종류의 카페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저희가 후속 설문들을 해나가고 후속 통계 조사를 한다면 이런 부분 염두에 두고 더 세밀하게 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창업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하는 데는 뭐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이야기들로만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 기자님이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내용 부분을 가지고
실제 이 창업에 이제 희망했었던 분들이 뭐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알아본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그 통계적으로 또는 다른 데에서 이제 취재를 했었던 내용이나 아니면 연구했었던 그런 내용들하고 유사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변수를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읽어낼 수 있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뭐 후속 과제들이 계속 나오니까 좋네요. 다음 설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째 질문은 창업을 한다면 다음 중 희망하는 곳은 해서 저희가 딱 3개의 예시만 들어드렸거든요. 첫 번째는 대도시, 두 번째는 중소도시, 세 번째는 농산어촌, 딱 이렇게 저희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농산어촌 딱 1% 나왔습니다. 대도시 57%, 중소도시 42%로 대도시 창업이냐 중소도시 창업이냐는 큰 격차가 없었지만 농산어촌 창업은 1%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로컬은 과연 어디일까? 밀레니얼이 생각하는 로컬은 과연 어디일까에 대한 그런 의문을 좀 제기하게 만드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동안 언론 매체에서는 청년이 농촌이나 산촌, 어촌에 가서 정착하고 거기서 독특한 공간이나 독특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독특한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좀 많이 이렇게 알리고 그 알려진 내용도 확산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게 저희들도 로컬 크리에이터 관련된 행사나 이런 데 가보면 대표 로컬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많이 선정되고 있는 곳이 제주도 같은 경우 해녀의 부엌 같은 경우고, 그다음에 전남 목포에 있는 괜찮아 마을, 또 남해 판프라처럼 농산어촌에서 뭔가 특이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청년 그룹들을 뭔가 바람직한 청년 비즈니스나 로컬 창업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밀레니얼들이 선호하는 창업 장소는 역시나 대도시였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거거든요. 17개의 시도 응답에 빠진 곳이 방금 편집장님이 얘기해 주신 그 두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와 그리고 전라남도 지역에서의 응답이 없어서 여기 설문에서는 사실은 그게 적용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15개 지역에서 봤을 때에는 대도시가 57%, 그리고 중소도시가 42%, 농산 어촌이 1%인데 저는 이 농산 어촌을 선택한 그 대상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20대에서 24세인 지금 이제 대학생 그룹 그리고 청년 막 이렇게 그 초기 청년으로 들어와 있는,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에서 말하면 이제 후기 청소년이라고 말하는 그 대상인데, 이 친구가 거주하는 게 농산어촌에 해당되는 곳이라면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거주하는 데는 수도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그런 의외성으로 또 봤을 때 차후에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창업을 했을 때 어떤 걸 해보고 싶냐, 중소도시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농산어촌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각각 지역별로 가지고 있었을 때 나는 뭐 창업 절대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응답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자기가 가지고 있거나 그런 욕구들이 또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 20대 초반에 있는 친구가 응답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은 해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저 친구가 뭔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있었으니까 저걸 체크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의외의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집 단수가 작기 때문에 또 다음 과제로 도출할 수 있는 게 명확하게 나온다는 얘기네요. 일단은 이게 그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그 확률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100명이 가지고 있었던 그 희망 정도를 보고,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창업할 때 대도시 해야지 소비할 수 있는 인력이 많아서 당연히 창업할 거야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그 설문의 결과값은 동일하죠. 근데 그 의외성을 지닌 그 20대 초반에 청년의 그 응답을 했었던 내용들을 보자라고 하면 어쩌면 20대가 생각하고 있는 창업이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봤을 때 응답하는 게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본의 아니게 김 기자의 시선을 좀 빌려와야 될 것 같은데요. 김 기자가 그래도 여기서 가장 연소하기 때문에 김 기자 생각에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창업이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대도시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관계성 중심의 그런 창업들을 많이 원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많이 오고 가는 그런 것들. 아까 보면은 저는
아까 5번 설문에서 느꼈던 게 창업을 원하는 것들의 분야들가 대부분 관계성을 얻기 위한 창업이구나라는 걸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 창업을 하고 싶은 이유는 그런 관계성과 관련을 해서 사람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창구가 요즘 많지가 않은데 그런 창구를 마련할 수 있는 또 다른 창구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근데 그 와중에 농산어촌이 1%라는 거는 농산어촌을 어느 정도의 농산어촌을 생각을 했는지도 조금 궁금해요. 왜 이렇게 저희는 이제 화성시로만 내려가도 저희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야 어머니 귀농하셨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화성시에서 더 이제 시골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친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귀귀농하셨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농산어촌의 범주를 어느 정도로 놓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설문을 할 때 그런 게 조금 설명이 들어갔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1%인 이유가 진짜 오지 창업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1%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서 1%라고 하면 저 분의 생각은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하긴 해요. 그럼 복합도시까지 중소도시에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용하는 정도가 이제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방금 김 기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경기도권에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수도권이고 그리고 대도시라고 분류를 하죠. 근데 경기도권이 전체가 31개 시군인데 그중에 이 농업을 병행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이 농어촌 특례 입학에 해당이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 때는 대도시고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이런 농어촌 그 특례 입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농산어촌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요소는 있겠죠. 근데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또 묻는다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는 설문보다는 질적 연구 방식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네, 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실제 이런 응답을 하셨던 분들이나 그런 것도 희망한 사람들은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준비를 할까 그걸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농산어촌과 관련해서 최근에 창업의 이슈들 중에서 논을 바라보고 밭을 바라보고 차를 한 잔 이렇게 즐기는 그런 여유의 시간들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이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농산어촌이 그 지역이 전부 그 고령화로 인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적어지고 그리고 노는 그런 땅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타겟을 바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그 요소들이 앞서 김 기자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가 높으니까 우리만의 어떤 그런 특별성을 누리기 위해서 이 농산어촌에서의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창업들이 지금 최근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약에 MZ세대가 혹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또 알지 못하는 또 다양성들을 또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저희가 곧 내보낼 컨텐츠 중에 전남 나주에 오지는 오진다라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점점 인구가 소멸되고 폐가가 나오고 있는 나주의 그 로컬 컨텐츠를 가지고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나주에 사람들이 오히려 이주해 오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컨텐츠 비즈니스도 농산어촌을 배경으로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켜보고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7번째 질문. 창업을 한다면 자신이 운영할 매장이나 공간을 정하고 싶은 곳은? 이라고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조금 여기에 대한 그 답변도 좀 저희가 약간 코믹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장 높은 응답이 나온 것은 도시의 변두리 어딘가 35%가 나왔고요. 두 번째, 도심 한복판 31%. 자, 도심 뒤 한산한 뒷골목 13%. 무조건 집에서 한다 11%. 내가 사는 지역의 골목 어딘가 7%. 구시가의 유휴공간 3%.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도시의 변두리 어딘가나 도심 뒤 한산한 뒷골목, 내가 사는 지역 골목 어딘가,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같은 곳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물론 답변을 만들 때는 좀 다른 의도를 갖고 만들었는데 이 결과물 나온 걸 놓고 보니까는
아, 이걸 답변하시는 분들은 그 말이 그 말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지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약간의 이제 추상적인 질문을 던진 이유들은 창업을 한다면 가정이잖아요. 이럴 때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응답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보통 창업을 할 때 내가 거주하거나 내가 활동하고 있는 곳에서 먼저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아예 내가 모르는 다른 지역으로 들어간다던가. 근데 이 설문에 응답했었던 분들이 이제 선택을 한 걸 보면 앞서 그 생각을 했었던 내가 생활하거나 내가 활동하는 그 범주 안에서 이제 체크를 한 걸로 읽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현재 한참 도시재생과 관련된 그런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때 그 초점을 잡고 있는 게 도시의 변두리 아니면 그 도시에서 이제 잊혀진 어떤 그런 한산한 그런 골목들 그리고 구시가의 이제 유휴 공간들 이런 측면들로 가고 있는데 그때의 그런 그 정책에 그 실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 창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공간들에 대한 염두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저는 여기 응답 중에 내가 사는 지역 골목 어딘가라고 표기한 게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 그냥 골목인데 그 골목도 우리 집을 근거로 할 수도 있겠지만 골목의 어느쯤에 나는 이제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골목에 대한 이제 해석에 따라서도 이 창업의 어떤 종류나 뭐 이런 것도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그런 유휴 공간을 가면 내가 언제든지 창업할 수 있는데 그 지역보다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휴 공간은 3%밖에 차지하지 않았고 근데 내가 사는 지역 골목 어딘가는 이거보다 조금 높은 7%였다는 거죠. 묶어보면은 위에서 세 번째까지의 응답률이 79%거든요. 그렇죠. 자, 그 세 개의 질문의 공통 변수는 이겁니다. 도시입니다. 도시 변두리 어딘가, 도심 한복판, 도심 뒤 한산한 귓골목. 다 도시를 배경으로 매장이나 공간을 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79%나 되거든요. 이 점은 아까 김 기자가 지적했던 관계 중심의 창업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 결국 내가 운영하는 공간이나 매장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허브여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게 도시 변두리 어딘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이렇게 지금은 그 당시엔 신도시였는데 지금은 약간 원도심처럼 정착된 도시들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일산이라던가 뭐 아니면 과천이라던가 뭐 이런 데들이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부동산 금액도 이들이 창업을 할 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통으로 다니기에 그렇게까지 불편하지는 않지만 또 금액대가 서울 도심보다는 조금 저렴한 곳들이 이제 위성도시나 이쪽들을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긴 했었어요. 자, 마지막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마지막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8번째. 만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익이 보장된다면 지금의 직장을 두고 창업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익은 얼마인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각자 응답자가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익을 생각을 하고 표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그때 퍼센트가 수익이 보장된다면 지금의 직장을 그만두고 91%가 그만두고 창업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창업을 희망한다라고 이제 밝힐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저희 두 번째 질문하고 이게 연관성이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보면은 안정적인 직장에 내가 취업이 되었다면 창업할 거냐 말 거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몰래 사부작 창업한다가 74%, 창업은 폭망이다 절대 하지 않는다 26%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단어를 좀 바꿔서 마지막 질문으로 던진 거죠. 그랬을 때 만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익이 보장된다면 지금의 직장을 두고 창업할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가 91%, 아니오가 9%가 나왔거든요. 근데 전제는 창업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직장에 대한 얘기고 8번째 질문은 창업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생계에 대한 보장이 있다면 창업할래. 그 다음에 안정된 직장이 있다면 창업할래라고 했을 때 창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익이 나온다라고 할 경우엔
91%가 창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점. 이게 저는 좀 같은 질문 패턴인데 답이 좀 다르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익이 아까 김 기자님이 물어본 것처럼 규모가 얼마입니까에 따라서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게 달라지는데 일단 이 설문에 응답하신 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기준으로 이제 표기를 하신 거죠. 편집장님이 이제 이야기 주신 것처럼 질문 2에서는 74%만 사부작 거리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전제가 안정이었잖아요. 안정적인 직업을 했을 때에는 난 창업 안 할래라고 대답했던 분들이 20%가 넘는데 이제 그분들조차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익이 있다면이라고 질문이 바뀌니까 난 그래도 절대 나는 창업 안 할래라고 한 분들은 9%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기회나 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 환경들에 있어서 제일 염두가 되는 게 이 생계 유지라고 하는 그런 측면일 텐데요. 이 생계 유지를 보장할 수 있는 수익, 지금 이제 한참 이제 사회복지나 아니면 이제 정치 쪽에서 이제 논의가 나오고 있고, 그 일시적인 실험으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저희가 작지만 그 금액을 전체가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기본 소득제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또 어떤 측면에서는 창업을 시도하거나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약 어쩌면 91%의 이분들이 전체라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창업의 기회가 주어지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 전체의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없었을 때 나의 생계 안전이 된다라고 하면 나는 뭔가 이렇게 도전하거나 뭔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희망적으로 저는 좀 약간의 억측이지만 해석을 해보고 싶은 그런 희망이 좀 이걸 보고 확대를 해석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익이 보장돼서 창업을 한다면 그 창업의 형태가 앞서서 나왔던 정말 자유롭고 재미난 창업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인간이 그 일을 하는 그 근본적인 요소들 중에 나의 성장과 그리고 유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창업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은 질문인데 왜 퍼센트가 여기는 아니오가 더 낮게 나왔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직장에 소속이 되어 있고 소속이 안 되고 있고 두 가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멀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뭔가 사부작 창업 준비를 하는 게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두 가지를 병행하기가 힘든 사람인 거죠. 근데 못한다. 네, 저는 못한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만약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익이 보장이 된다면 창업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매여 있지 않지만 돈이 꾸준히 들어온다라는 전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오라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줄어들었고 이거는 아까 내가 재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답변이 되게 높았었잖아요. 그거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8가지 저희가 진행했던 설문을 돌아보았는데요.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어떤 의도와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 다 청취자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실험적인 설문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위한 설문의 기초 설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이 100명을 대상으로 한 8개의 설문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밀레니얼 창업 선호도나 로컬 창업 선호도에 서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좀 더 파고들어야 되는지 그 실마리를 얻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8가지 설문 조사 결과를 보시면서. 이게 질문 하나 보다가 8번째쯤 가니까 뭐 2번 질문과 3번 질문과 이렇게 연관성들이 좀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표본이 작긴 하지만 현상을 볼 수 있는 좀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사실 로컬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창업을 하는 게 왜 창업을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게 아까 내가 재미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컬로 내려가서 내가 재미있는 일을 하고자 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현상을 좀 집중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그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 중에 직장 때문에 귀농귀촌을 하신다는 분이 많다는 제가 데이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창업을 원하거나 뭐 창업을 하기 위해서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뭐 또 다른 직장의 기회를 보기 위해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됐거든요. 그런 거랑 이제 결부를 해봤을 때 뭐 창업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또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로컬에서 어쨌든 창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석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창업을 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로컬 크리에이터 대상으로 한번 해보면 또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표본이 100명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20대와 30대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들이 데이터상에 약간씩의 이제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두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는 돈도 벌고 재미도 있고 그리고 자유도 찾고 싶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도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크게 뭐 일확천금을 벌고 그리고 뭐 재정적인 그런 성공을 위해서에 가지고 있는 욕구들도 있긴 하지만 맨 마지막 8번째 그 질문을 했었던 것처럼 내가 생활의 안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있었을 때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91%가 하고 있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일자리라고 하는 측면이 나의 생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어서 내가 지금 일을 선택을 했을 때 나는 꿈꾸는 그런 자유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설문과 얘기를 하면서 그 설문의 해석보다는 좀 더 확대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었는데요. 왜냐면 이 데이터로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그 창업 선호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뻔한 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다만 한두 명의 소수자의 응답이라도 그 소수자의 응답을 했었던 그 연령 측면을 좀 보자라고 하면, 이전 세대들이 보여줬었던 모습과 그리고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은 다르다라는 그런 것들은 지워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노컬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면밀히 지켜본다라고 하면 이런 그 세대 간에 가지고 있는 거나 그리고 이 세대들이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 좀 더 저희들에게 세상의 변화와 그리고 그걸 읽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좋은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이런 100명에게 묻는 간결한 설문들을 좀 몇 번 더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학술 데이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점이 뭐냐면은 설문을 저희가 기획해서 결과를 보기까지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적절한 질문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적은 수의 모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을 계속 진행하고 이렇게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분석해보고 추적해보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로컬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로컬로 와서 창업을 하는가, 과연 그들은 어디서 살고 싶어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는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밀레니얼이 왜 창업하는지, 무엇을 창업하고자 하는지,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은 잡아준 그런 설문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신 김 기자와 또 오경옥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정리할까 합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로컬 윤식 편집장이었습니다. 김 기자였습니다. 네, 오경옥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